안녕하세요.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시간 통일북소리 김경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념하는 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6월 25일은요. 잊을래야 잊을 수도 없고 또 잊어서도 안 되는 날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시간이 지나고 또 세대가 지나면서 그 전쟁의 충격이나 아픔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쵸. 솔직히 말해서 다시는 그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상기해야 되고 또 예를 들면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전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우리도 갑자기 일어난 상황이라고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통일이라는 것도 정말 자다 깨서 정말 산사태같이 밀려올지도 모르는 그런 통일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통일을 위한 준비가 돼야지만이 통일이 또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우리 왜 달력에 보게 되면 막 결혼 기념일 막 뭐 전쟁 기념일이 아니라 진짜 남북한이 통일되는 그런 기념일이 달력에 표시해놓고 막 국가명절로 네. 물론 빨간 날에 쉬고 싶어서가 아니라 진짜 물론 그런 마음도 있긴 하지만 정말 통일기념일 때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야, 통일기념일은 달력에 한 몇 월쯤 표시가 될까요? 한 주 5일 한 5일 쉬지 않을까요? 5일 큰 명절인데. 큰 명절로. 그래요. 우리 이 통일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과제이자 화두입니다. 자, 오늘은요.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면서 이 통일을 외치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셔봤습니다. 자, 두 분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강연 횟수만 무려 1,400여 회. 탈북 이후 대한민국 명강사로 선정된 통일준비 명강사협회의 김나영 회장. 북한에서 애니메이션을 제작했던 뛰어난 그림 실력의 최성국 기획국장. 통일을 향한 탈북민 강사들의 뜨거운 열정과 재치 있는 입당.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아니 뭐 두 분께 직접 자기소개를 오늘은 좀 부탁을 드릴게요. 레이디 퍼스트. 네. 통일준비 명강사협회 회장 김나영입니다. 오. 네. 야, 통일을 외치시다가 약간 목이 좀 예. 쉬었어요. 예. 아유, 반갑습니다. 그리고 예. 또 통일을 알리고 평화를 바라는 최성국입니다. 그래요. 반갑습니다. 김나영 씨 그리고 최성국 씨 오늘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제목이 통일준비 명강사협회. 명강사. 정말 딱 보니까요. 네. 첫 마디 딱 해보면은 이분이 말을 잘하시는 분인지 안 하시는 분도 알잖아요. 처음부터 소개에서부터 이제 이분은 뭔가 있으시는 분이구나. 보통 분들이 아니십니다. 뭔가 저희가 밀리겠다 이런 느낌도 들어요. 네, 만만치 않아요. 네네네네. 자, 그런데 얼마나 말씀을 잘하실지 기대되지만 네. 또 한 분이 있어요. 네. 지현 씨 방심하지 마세요. 보현 씨도 통일준비 명강사협회에서 함께 일하고 있다면서요. 어쩐지 보니까 말을 잘하더라고요. 네, 이제 통일준비 명강사협회에서 저도 이제 사무국장직을 맡고 있어요. 오.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 회장님이 이제 탈북 1호 명강사세요. 오. 네, 그래서 그 명강사님을 회장으로 모신 우리 협회가 정말 어떤 뜨내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온전한 교육 아래 정말 통일을 바라고 이제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이 주민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교육을 해서 우리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모인 이제 협회다 보니까 제 어깨가 조금은 무거운데 이제 감당하실 이제 주님 어깨 십자가를 이제 기대면서 가야 되겠죠. 아니 근데 여기가 그냥 설렁설렁한 그런 보통의 협회가 아니라 굉장히 빡빡하고 일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그 보현 씨 옆에 있으면서 많이 느꼈어요. 이 협회 일하느라고 정신이 없던데 근데 탈북민들은 보통 이 통일교육 강사들로 좀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협회를 딱 특별히 또 설립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회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한국에 와서 지금까지 제가 6년을 강의로 활동했습니다. 근데 네. 강의를 하다 보니까 강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100명이 맞아요. 넘어 있어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모인 조직도 없고 강의를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강의는 하는데 네. 그래도 강의가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어떤 그런 부대나 이런 데 강의 가보면은 저 강사는 와서 저런 말 하는데 이 강사는 이런 말 하더라. 내용이 다르다는 예, 다르다. 예,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거 다른가?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거 조직을 만들어서 우리가 서로 나누고 해야겠다. 공감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 2년 전부터 갖고 있었는데 작년에 이제 제가 영광스럽게도 탈북 1호 대한민국 명강사 되면서 명강사 우리 탈북자들도 될 수 있다. 다 모여라 하자.
그래서 이거 만든 겁니다. 네. 뭐 얘기 뭐 하셨듯이 우리 회장님께서 네. 제 1호 네. 명강사로 그냥 네. 강사 말고 명강사. 그럼요. 그냥 강사시죠? 저는 네, 그냥 강사. 네. 명강사. 명 개그맨이신가요? 자, 명개그맨까지 아직은 아닙니다. 네, 이제 가고 싶어요. 야, 명개그맨. 유일하게 명 달리신 이 분이에요. 명자가 정말 이렇게 선정되기가 쉬운 게 아닌데 선정되셨는데 어떻게 보면 기쁘기도 하겠지만 뭔가 이렇게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아요. 다른 분들보다. 그럼요. 네. 대한민국에 이제 작년 10월에 제가 183번째 명강사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달북자를 대표하는 강사라면은 김나영이 명강사니까 내가 어디 가서 강의를 못하면은 우리 달북자들이 에이 명강사 그냥 그렇구나 이러기 때문에 제가 달북자 전체를 대변하는 그 무거운 그런 좀 게 있고 그리고 이 협회를 만들면서 명강사라고 제가 달아놨어요. 그냥 강사협회는 아니다. 우리 서로 브랜드 높이자. 그리고 브랜드 높여놓으면은 그에 따라서 애들이 각성을 하고 더 육성되고 뭐 명강사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 참 명강사로 그러면은 183번째로 선정이 되셨다 그랬는데 네. 딱 선정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저는 그때 정말 국경을 넘었을 때만큼 정말 감동적으로 많이 울었어요. 그 트로피 받을 때. 그래서 제가 그 올라오는 과정에 명강사로 되기까지 너무나도 많은 그 시련을 겪었거든요. 4번이나 막 도전해서 실패하고 전국 명강사 경진대에 가서 금상을 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는 강의가 보수적이었다고 이게 심사하는 사람들이 그 진보 쪽 이런 성향의 사람들 또 깎아버리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제가 생각한 게 누구나를 다 앉는 강의를 해야 되겠다. 그걸 하니까 이제 명강사로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트로피 받는 날에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네. 근데 이제 도전하는 그 기준 같은 건 어떤 게 돼요? 명강사가 되는 기준. 기준은 이제 우리가 달북자들이니까 쭉 강의해보다 보니까 이제 많이 불려가는 애들은 강의 잘하는 애들이에요. 그쵸. 벌써 예, 강의 횟수가 많으면은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위주로 제가 밟았던 길을 차근차근 강사협회 등록하고 전국 명강사 경진대 나가라. 거기서 등수 입상해야 된다. 등수 무조건 입상해야 되고 입상한 다음에는 서로 넣고 부딪혀서 도전하라. 그래서 나가서 시연하라면 시연하고 뭐 하라면 하고 거기서 들어야 명강사 된다. 제가 그거를 겪어왔기 때문에 애들한테 다 그 가르쳐주기 쉽죠 이제는. 네. 어우, 막 눈빛에 자신감이 그냥 가득 담겨 있으세요. 저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나도. 아니, 제가 근데 말을 못하는 편은 아닌데, 어. 이 강사, 저희 아버지도 이제 그 한국어 강사님이시고 되게 굉장히 말씀을 잘하세요. 근데 저 진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명강사. 아니, 저도 한 15년 아나운서 생활했지만 그러니까요. 왠지 회장님께 배워야만 할 것 같은 느낌이. 그 목소리 약간 이렇게 쉬어야지 어. 명강사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있어요. 이게 많이 불려다닌 목소리. 이렇게 해야지. 근데 이 톤이 네. 제가 주말이면 간증 집회 다니잖아요.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은혜스럽고 듣는 성도들한테도 아주 그 주님 그 은혜를 전달할 때 이 톤이 앵앵거리는 것보다 너무 좋아요. 자, 우리 최성국 기획국장님이시죠? 예, 예. 그러면은 기획국장은 어떤 일을 담당하고 계신 건가요? 일단 그 저희 회장님이 그 기획국장을 참 잘 뽑으셨어요. 그죠? 저분 정말 만만치 않아요. 저분 만만치 않아요, 지금. 아니 일단 제가 그 명강사협회에 들어가자 한 게 저희 회장님 강연을 딱 들었는데 회장님 강연할 때는요 이 주름살 패는 크림하고 이 눈물 닦을 수건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 에너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가다 보면 강연을 하다 보면 그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졸아요 마지막에. 근데 회장님이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대로. 마지막에 그 사건 이렇게 딱 클라이막스 터뜨리면서 확 고무지면서 딱 끝나버리는데 저 가야 되겠다. 들어가야 되겠다고 딱 들어가니까 제가 할 일이 많더라고요. 그죠? 그럼 기획국장님 기획을 한다. 뭘 기획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통일, 안보 이런 강연을 한다 하면 무겁고 심중하고 좀 이렇잖아요. 이런 걸 좀 가볍게 즐겁게 풀어나가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문화라는 콘텐츠를 문화를 접목시켜 가지고 문화를 풀어나가면서
충분히 어찌 보면 인류 역사가 문화라고 저는 보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접목시키고 즐겁게 풀어나가는 거죠. 이런 기획을 하고 때로는 강의를 주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주문하시는 분들의 그 주문 내용에 맞게 강의를 또 다시 짜기도 하고 강의가 좀 기량이 약한 분들한테는 좀 더 교육을 주기도 하고 같이 다 토론해 가지고 예, 이런 것들도 하고 협회 행사나 홍보 뭐 이런 데서 그런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기 기획국장님께서 본인 스스로 보배고 보물이라고 하셨는데 보현 씨가 좀 진짜 그런 분이세요? 제가 강의를 하고 들어갔거든요. 이 진실입니까 이거? 네, 그러니까 원래 저렇게 혼자 이렇게 떠드시는 분이시구나. 정말 강의 가도 혼자 정말 그러니까 관객들이 막 웃어요. 좀 정말로 재밌고 즐겁게 하는데 기획국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방송국으로 놓게 보게 되면 뭐 작가 아닌 작가, 뭐 PD 아닌 PD 역할을 다 하고 계세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5월 29일, 5월 말에 한 달 거의 이제 됐는데 그때 이제 우리 기획국장이 이제 직접 그림을 그려가지고 현수막 제작이랑 다 했었어요. 재능이 있으시군요. 네,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뭐 구행시도 짓고 통일준비 명강사협회라는 구행시를 지어가지고 좀 통쾌한 이제 그림도 하나 만들어냈었죠. 네. 그렇구나. 5월 말에 그 통일박람회 예, 진행이 됐었는데 이 축제 현장에 통일준비 명강사협회도 함께 했다고 해서요. 저희 통일북소리가 또 쫓아가 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서울 광화문 일대 광복 70주년을 맞아 통일박람회가 열렸습니다. 164개 기관과 단체가 참여해 통일의 중요성을 알렸는데요. 통일 관련 전시와 교육, 문화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였습니다. 원래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면이 있는데 여기서 뭔가 실질적으로 통일에 관련된 음식도 먹고 활동도 하다 보니까 뭔가 통일을 직접적으로 느끼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모든 일정을 뒤로하고 통일준비 명강사협회 회원들도 이번 축제에 동참했습니다. 평균 강연 횟수는 600회 이상, 통일 관련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강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신설 단체인 만큼 협회의 활동을 알리기 위해 모두 열심입니다. 통일이라는 주제를 무겁지 않고 쉽고 아름답고 재밌고 즐겁게 풀어가기 위해서 학교로부터 시작해서 공공단체, 민간단체들까지 강의를 해주면서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준비하자 이런 의미 취지에서 명강사 협회를 꾸려서 오늘 홍보를 하게 돼서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지 서로가 이렇게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단체의 힘만으로는 될 수 없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 와서 이렇게 보시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에게 많은 홍보가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행사들이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협회가 주관하는 통일 콘서트도 진행됐습니다. 네, 저희 강사협회는요, 대한민국 국방부와 사회단체들에서 인정을 받은 명강사들만 모였답니다. 여러분, 우리 명강사협회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들을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아유. 통일이 되면 과연 무엇이 좋을까요? 무엇보다 제일 좋은 점은 아마 일자리 대창출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묘양산 계곡에 앉아서 평양 냉면이나 서울에 있는 짬뽕을 주문해 먹고 사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북한 출신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즐기는 뜻깊은 시간. 함께 호흡하고 어우러지는 사이 통일의 열기가 한껏 고조됩니다. 앞으로도 저는 목적이 그겁니다. 마이크 하나 가지고 남북한 8천만 국민을 통일 국가에 정말 세상에서 최고의 한반도 시민들로 만드는데 앞장서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협회가 이제 앞으로 활동을 합니다. 많은 참가자가 박람회장을 둘러보고 즐기는 동안 자연스럽게 통일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을 텐데요. 통일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통일 준비가 차근차근 진행된다면 우리의 소원은 좀 더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통일의 그날을 맞이하기까지 명강사들의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네, 잘 봤습니다. 아유, 뭐, 그냥, 역시 명강사협회 분들의 인터뷰는 그냥 물 흐르듯 그냥 줄줄줄줄 나옵니다. 근데 또 지원 씨도 갔었어요. 제가 이제 이 통일국수를 하는데 네. 그냥 막 통일국수에 방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참여를 해야겠다 이렇게 항상 생각을 했는데 보현 씨가 이렇게 제안을 해서 아 그럼 나도 한번 돕겠다 그리고 가봤거든요. 근데 갔는데 내가 굳이 도울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든 거예요. 아니 너무 잘하시고 또 잘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막 서로 막 그 분위기 행사장 분위기를 막 정말 즐겁게 하니까 아 내가 굳이 있을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아, 그래요. 함께하는 모습은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근데 회장님께서 특별히 아까 보니까요 눈빛에서 레이저가 막 뿜어져 나오더라고요. 특별히 이 박람회 준비를 하시면서 이렇게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그 협회를 만들면서 회원 한 명 한 명 받아들이면서 너무나도 감사한 게 일반 탈북자 분들하고 너무 달라요. 내가 고르지도 않았는데 협회를 찾아온 애들 보니까 어느 날에 모이라면 딱 모이는데 저는 시간을 어기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원래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거 딱 몇 시 모이라는데 지키지 않으면은 저는 너무 싫은데 애들이 막 비행기 울산에서 막 비행기 표를 끊어가지고 비행기까지 막 타고 날라오고 너무나도 지방에 있는 애들인데 잘 모여주고 잘 따라주고 알아서 다 자기 몫을 하고 저는 그래서 애들 보고 그래요. 야 우리 이제 진정이다. 우리 여기가 진정이니까 여기서 희노애락을 다 같이 하자. 내가 막 애들 이렇게 걷어안고 막 이러니까 이번에도 우리 회원들이 다 사비를 냈잖아요. 저기 들어가는 돈을 몽땅 사비를 700만 원 들여가지고 저거 행사를 보장한 겁니다. 저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너무너무 그 새벽기도 나가도 은혜스럽고 감사한 게 너무 좋은 애들만 보내줘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예. 아유, 그래요. 참 이렇게 다부지고 굳센 면이 있으시고 또 그런 감동에 또 작은 감동에도 또 되게 마음을 이렇게 또 감사해 하시고. 저는 막 그때 느낀 게 네. 저는 오랫동안 봐왔던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처음 본 사람, 처음 본 그 강사협회인데 넌 너무 오랫동안 봐온 그 친정 같은 그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저 처음 봤다고 그래서 가스 놀랐네요. 이렇게 친구로 들어와가지고 네. 파도 타기 들어와가지고 이거 우리 들어와도 됩니까? 이렇게 해서 온 애들이에요 다. 네 그래 저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이 모아주신. 네네 그러네요. 주님이 보내주신 진짜. 애들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기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벌써 이렇게 강사를 태어날 때부터 강사였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 달란트 딱 만났는데 이 탁포옹력이 그냥 구면 같았어요 정말. 맞아. 그래가지고 일하기가 정말 쉬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각자에게 부여하신 달란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 기질이 사실 강사를 하려면 뭐 아는 사람들 앞에 좀 이렇게 잘 서 있을 수 있는 그 어떤 좀 맞아요. 예, 그런 좀 자신감도 있어야 되고 담대함도 있어야 되고 또 본인의 이 의사를 좀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질도 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비슷한 기질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또 이렇게 모였으니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반갑게 알아보면서 함께 하셨겠어요. 아, 근데 또 우리 회장님의 다부진 모습 보다가 또 이렇게 굉장히 또 이렇게 감격스러워하시고 감사하시는 모습 보니까 두 분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좀 궁금해지고 있어요. 두 분이 어떻게 해서 또 이렇게 남한에 오셨게 됐을까? 또 북한에선 또 어떤 일을 하셨을까? 지금 얼핏 듣기로는 뭐 군 생활을 하셨다 네. 그러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북한에서는? 저는 이제 그 92년도에 제가 이제 화선 입당을 하면서 군에 나가게 되었어요. 이제 화선 입당이라는 네. 게 어떤 화선 입당이라는 게 현장에서 그 적당 비서가 비준을 해가지고 단번에 심의도 거치지 않고 입당하는 게 화선 입당이에요. 위에서 그냥 그야말로 입당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네. 딱 다이렉트. 선택받는 거네요. 네. 그냥. 거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군에 가가지고 군복무를 이제 7군단이라는 데서 하고 이제 전역하고 그 다음에 또 철도 총국에서 또 다시 다른 제복 제2군대라는 제복을 입고 이제 있다가 그러다가 제가 탈북을 했죠.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집 자체가 군인 가정이었고 제가 아직도 군 티를 안 벗었어요. 집에서도 다
군대식으로 남편 아이 다 군대식으로 네 아직도 그러고 협회에서도 이따 한씩 자꾸 그래가지고 우리 협회 또 왕언니가 있어요. 너 독재하지 마라 막 이러는데 조금 아직도 그 군대 물을 기질이 남아있으시고. 제가 지금 말하는데도 그런 게 막 호령하려 하고 막 이런 게 보이잖아요. 조금씩 움찔움찔거리고 있어요. 말 잘 들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네, 아니 네.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네. 굉장히 이렇게 귀엽게 생기셨거든요. 맞아요. 동글동글하면서 이렇게 단아하시고 좀 이렇게 여성스러우신 느낌도 있으시면서 갑자기 이렇게 딱 단호해지시면 막 이렇게 깨갱하게 되는 어떤 이렇게 그 기운이 느껴지는데 군 출신이라서 근데 그런 게 이제 있으시군요. 저는 보면 이제 강사들이 군인 출신 강사는 저는 어떻게 보면 처음 봤거든요. 뭐 남북을 다 털어서. 근데 이 군인 출신이라서 뭔가 장점이 있을까요? 이 강사를 강사를 할 때? 하는데 그럼요. 어떤 장점? 지금 대한민국에 강의하는 사람들이 한 140명 돼요. 네. 우리 탈북민 강사들이. 네. 거기서 이제 제일 강의를 많이 하는 데가 국방부예요. 국방부인데 제가 국방 FM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북한 사람들 영안에서 다 군복무 하고 왔잖아. 남자들 네, 같은 네. 경우 여자들도 들어있지만은,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강의가 우리나라 신병한테 정신교육이 너무나도 좋은 효과가 있어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강의를 쓰다 보니까 군인들 앞에 가서 맨날 강의를 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같이 너무 군 많은 출신이니까. 그리고 가서 우리나라 이 군인들한테 걔네들한테 북한군에 대해 정확히 알려주자면 거기 가서 하다 온 사람이 이야기해 주는 게 얼마나 그게 절실하게 잘 설득이 됩니까? 맞죠, 맞죠. 그러니까 강의를 하면서 너무나도 이게 하나님이 잘 저를 이런 데 보내주신 것 같아요. 너 군대 갔다 왔으니까 너 군대 강의해라. 저는 1년에 70%가 군부대 강의예요. 네. 진짜 그러니까 딱 그 지금의 자리에서 필요한 어떤 경험들을 충분히 하시고 오신 네.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다 인도하심으로 이끌어내셨다는 네. 생각이 들고 우리 기획국장님은 예. 군 출신은 아니셨을 것 같아요. 무슨 일 하셨어요? 군 출신 저렇게 군 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감정적이에요. 감정적이에요. 네. 큰일 납니다. 네. 쫓겨나죠. 예, 저는요 애국자예요. 네? 갑자기 무슨 말이세요? 북한에서부터 애국자예요. 네. 제가 그 외국 만화 애니메이션을 외국 만화 영화를 하청을 받아서 한 8년간 엄청 제작했어요, 진짜. 애니메이션 제작? 예, 애니메이션. 북한에서요? 예. 그 제작을 하면서 외국 영화를 많이 접하다가 나중에 컴퓨터 판매를 했어요. 중국 컴퓨터를, 그러니까 일본에서 완전 폐기된 컴퓨터를 팔아요. 북한에 팔면 그걸 1,000엔을 주고 속대를 사요. 네. 그럼 그 고장난 컴퓨터 속대를 분해해가지고 한 대를 살려가지고 150불 내지 250불로 이렇게 팔면서 이런 사업도 해보고, 예, 뭐 진짜. 근데 그 중국 컴퓨터 하드 디스크에 한국 영화 없는 게 없는 거예요. 한국 영화가 다 있고. 그러니까 나는 그걸 CD에 복사해가지고 전국에 팔은 거예요. 진짜 한류 전파자시다. 그래서 통일의 1등 공신, 여기서도 1등 공신. 그래요. 뭐 1등 공신. 예. 근데 이십니다. 네. 네.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한 8년을 제작했습니다, 인천에. 그 와중에 뽀로로 아시죠? 오. 뽀로로. 네. 예, 그 뽀로로 1, 2부를 북한에서 제작했어요. 저희 팀이 1, 2부를. 그게 어떻게 된 얘기죠? 지금은 이제 통일부 홍보대사가 이제 뽀로로예요. 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이제 보통용이죠. 네. 그거를 남북이 이제 합작을 해서 원래 만들어진 것이 뽀로로예요. 그거를 1, 2부 제작하실 때 같이 참석을 하신 거죠. 최승우 씨가. 이 뽀로는 어떻게 보면 저희 제가- 딸들뿐만 아니라 좀 네, 딸들뿐만 아니라 이게 모든 분들이 그 뽀로는 이렇게 3세부터는 무조건 거의 보거든요. 안 보는 친구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박인 줄 몰랐어요, 네, 여기서. 이 작업할 작품들이 저희가 아는 또 만화 영화 또 다른 거 없으십니까? 뽀로 말고? 왕호 심청 한번 여기서 미국의 넬슨 신 감독님이 주문한, 네. 재미동포분이 주문한 영화가 있어요. 심청전을. 왕후 심청. 구글로 검색하면 나옵니다. 아, 왕후. 심청. 그리고 저기 타이타닉 코. 타이타닉? 타이타닉. 타이타닉. 그거 애니메이션으로 했는데 저기 국제영화제 거기에 출품했는데 뭐 1위를 했다네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북한에 있을 때 다 하신 거죠? 예, 북한이요. 이 우리 남북한 우리 민족이 손재주가 대단해요. 저는 그 맞아. 북에서도 느끼고 여기 와서도 느껴요. 이 손재주 하나만은 알아줘야 될 것 같아요.
북한 뭐 내가 볼 땐 다 잘못하는데 애니메이션은 최고 같아요. 그거 하고 그리고 저기 라이언 킹이 있어요. 50회짜리. 네. 50회짜리. 미국에서 만든 거 말고요. 그리고 포카혼타스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수십 편이 돼요 애니메이션. 예. 그런 걸 야, 받아왔어요. 보통 분이 아니셨어요, 저분. 북한에 이제 그러니까 저런 거 저도 조금 진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북한에 이제 애니메이션 만화 하게 되면 다 이제 전투적이고 교육적이고 뭐 너구리 하나 그려도 이제 뭐 북한과 미국과 이제 사이를 놓고 전쟁을 한다거나 무슨 뭐 쪽제비 하나를 놓고도 이제 전쟁을 하버만은 이런 캐릭터들의 교육적인 캐릭터들인데 정말로 북한에서 그 미국의 뭐 재미고 포역에서 받아서 타이타닉은 전 여기 와서 처음 들었는데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모르는 그런 사회 그 안에서도 이제 해외를 위한 국외 시장에 나가는 그런 캐릭터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프랑스, 이태리에 많이 나갔어요. 아, 그걸 북한 주민들은 정작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모르죠. 그리고 저희가 외국 영화를 저희 회장님도 지금 모르시는. 저는 부르주아지여가지고 북한에서 그 외국 영화를 우리는 합법적으로 보게 돼 있거든요. 외국 만화를 하니까 예를 들어 이번에는 프랑스 어느 마을에 그 전설적인 그 캐릭터를 하나 주인공을 해갖고 만화 영화를 제작해야 된다 하면 그쪽 지역에 대한 자료와 영화를 다 봐요.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이 정서를 알아야 되니까 그걸 또 연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외국 영화를 유일하게 외국 영화를 합법적으로 보는 거예요. 와, 그렇네요, 진짜. 그러니까 보니까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북한 분이신데 생각보다 너무 자유롭고 그래서 약간 이분 북한에서 오신 분은 아닌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게 그러니까 아니 유머의 방식이 좀 달라요. 유머의 방식이 네. 유머를 치는 게 보면서 이분 약간 좀 뭐 북한 분 아닌데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신 건가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 즐거운 마인드로 예, 그 영화도 제작해야 되고 어쨌든 항상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목적은 외화를 벌기 위한 거였겠네요. 외화가 이제 보면 1년에 800만 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한에서는 적은 돈이죠. 근데 북한에서는 800만 불이면 정말 많은 돈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 국가적으로 완전 대기업이 하나밖에 없는 대기업이죠. 지금 북한에 유일하게. 그렇게 수입이 많았습니다. 그게. 아니 그리고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좀 실력이 궁금해요. 맞아요. 또 말씀 많게 하실 거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 못 믿어서는 아니에요. 그런데 전 좀 그냥 못 믿기도 해요. 네. 어떤 그림 실력이 어느 정도 되실까? 그러니까 제가 가장 두려운 질문이 끝내 지금 나오고 말았네요. 저도 못 봤거든요. 저는 생각 아니 아까 대기실에서 그리라고 해서 그렸는데 지금 여기 나와서까지 그리다가 완성을 못했어요. 지금 거의 그렸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거 어떻게 완성을 좀 하세요. 잠깐만 이거 보여주세요. 저예요. 진짜 너무 근데 와. 사진 같아요 진짜. 어머 저 어깨 왜 이렇게 좁죠? 아니 그 캐릭터 때문에. 예, 캐릭터 일부러 작게. 얼굴 도각시키는. 야, 근데 이거 진짜 제가 봐도 깜짝 놀랐어요. 어머. 저는요. 진짜 잘 그리시네요. 저는요 그림을 그리다가 아예 반했어요. 아니 너무 예쁘셔가지고 진짜. 감사합니다. 기분이 좋은가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잘 반합니다. 예. 너무 이렇게 예쁘게 다 돌아가셔가지고 특징을 뽑기가 힘든 거예요. 저기 어지현 씨 같으면 단번에 그려내겠는데. 지금 바로 지금 2분 만에 그럴 수 있겠어요. 한번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동안 좀 그려보세요. 아니면 좀 그리시면 또 바로 나올 것 같아요. 삐리 와야 그립니다. 제 눈이 일단 지금 아름다워졌기 때문에. 다시 또 제가 또 얘기를 또 들었는데 이 평양에서 추방까지 당하시면서 이렇게 뭐 그림을 그렸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된 일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그게 그 한국 영화를 팔면서 북한에서 젊은이들 속에서 한류 바람이 엄청 불었어요. 굉장했어요, 진짜. 그래서 근데 제가 그 그래픽 포토샵이랑 막 이런 걸 좀 진짜 뭐 자꾸 제가 처음부터 자꾸 자랑만 해가지고 이거 참 제가 포토샵을 거의 달인급이에요, 진짜. 북에서부터.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사진을 좀 찍어달라고 하면 딱 찍을 때
헤어스타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면 내가 쫙 듣다가 올인 신부 하면 막 눈치 보다가 맞다고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한국 스타일을 하면 하고 다니면 잡혀가니까 사진에만 해달라. 근데 내가 한국 영화 제목을 딱 부르니까 누가 볼까봐 막 이렇게 둘러보고 그렇게 해달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딱 해주니까 애들이 그걸 지갑 속에 넣고 다니면서 자기 이렇게 세련됐다고. 자기 한때 이렇게 했을 때 찍은 사진이라고 막 이러면서 어쨌든 이런 자랑만 하는 거구나. 이게 근데 대학가에 쫙 바람이 불면서 유행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사방에서 컴퓨터 사진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사진관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벌이를 목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집중 감시 대상되고 전화 도청까지 그런 거예요. 저한테. 그러다가 도청하다 나니까 전화하고 제 말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증거가 잡혀가지고 추방되게 된 거죠. 죽지 않은 게 다행이죠. 함경남도로 추방됐는데요. 평양과 지방은 그냥 한세기 차이더라고요. 한세기 차이. 그렇지. 평양법과 지방법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럼 그 지방에서의 삶은 어떻게 그럼? 지방에서의 삶은요. 평양에서 누가 하나 추방됐다고 하니까 아예 그저 간첩이 완 줄 알고 3중 4중에 감시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추방됐는데 회장님이 친하자고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친하는데 누군가가 이 사람을 감시해요. 사실은 이 사람이 날 감시하려고 왔는데 또 이 사람이 잘 감시하는지 누가 감시해요. 이 사람 또 누가 감시해요. 그 이 감시를 못 받아본 사람은요. 이 느낌을 몰라요. 못 살아요. 사람이 딱 감시받으면 제가 그래서 딱 결론 내린 게 사람이 제일 괴롭고 고달픈 게 왕따로구나, 따돌림이로구나, 버림받고 벌써 그런 사람하고 이렇게 어울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탈루 가게 된 거죠. 참 한세기 차이라는 게 실감이 안 나요. 어떻게 우리 이 대한민국 한반도 땅덩이가 뭐 엄청나게 커다랗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 한 지근 거리에서 어떻게 한 세기의 차이가 날까? 그것이 또 바로 북한의 실상일 수도 있을 테고요. 참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삶을 그죠? 사신 것 같아요. 예. 추방 이후의 삶은. 그 북한에서 그러니까 군인으로 사셨고 또 이제 애니메이션도 하시고 한류의 바람을 일으키시면서도 사시고 그래요. 이렇게 과거에 이제 북한에서의 경험들과 그 삶들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제 남한으로 오셔서 이제 강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강연의 그 주제나 내용도 좀 달라질 것 같거든요. 네. 아무래도 군부대 중심이시고 또 한류, 예. 예, 문화 중심이시고, 문화요. 예, 좀 어떻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강사는 가면은 대상에 맞게 준비를 해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군부대가 많으니까 당연히 군부대 강의는 크게 준비를 안 해도 뭐 다 되니까 학교, 그다음에 뭐 어르신들, 초등학교 거기에 맞게 눈높이에 맞게 다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가면은 그냥 애들하고 똑같이 그다 쿵짝쿵짝 뛰어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군인들 앞에 가면 전체 나란히 막 또 군대식으로 또 나와야 되고 하루도 12번 연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특히 명강사 된 다음부터는 내가 명강사라고 이렇게 됐는데 소개되니까. 그럼 명강사라는 게 다른 강사와 뭐 달라야 되지 않겠냐.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강의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공감을 주고 설득을 시킬까.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해낸 게 자기 이야기 하자. 그 누구 이야기 하지 마. 네가 경험한 거. 네 이야기 해. 내 이야기를 하니까 어디 가도 그게 이제 다 먹히는 거죠. 그러다 이제 울 때는 울고 웃길 때는 똑같이 웃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대상에 맞는 강의를 할 수 있는 자신감도 생기고 강의하다 보니까 이제 뭐 나라 사랑, 뭐 안보 이런 강의만 아니다. 어쨌든 마이크만 쥐면 뭔가 주제만 있으면 전개를 해서 설득을 시키는 게 강사니까 그거를 이제는 제가 할 수 있는 자신심도 생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럼 자신의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고 내 이야기 합니다. 그냥 내 이야기. 나는 할 이야기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또 너무 주말에는 또 관증도 다니신다고. 네, 너무 많아요. 그럼 또 하나님 만난 이야기, 네. 다 나의 이야기들을 그렇게 하고 다니시고. 네. 또 우리 최성국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느 쪽에 이렇게 주로 분야의 강연을 하세요? 저는 일단
대학 쪽에 자주 가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을 상대로 제가 영어를 뭐 잘하고 할 줄 알고 이게 아니라 통역을 하시는 분이랑 함께 외국인들을 상대로 강연을 좀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에도 가고 그렇죠. 다음 주 통일준비 명강사 편에서는 엄마한테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위험한 데를 어떻게 가냐. 그 위험한 데 그러니까 네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네 안에 있다고 가라고. 네가 그랬기 때문에 평양에서부터 죽지 않고 그 말을 하는데 내가 지금 소름이 돋아요.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면서 정말 새끼가 터지고 깨지고 여기까지 개고생하면서 왔는데 우리가 찾아가는 목적지가 제대로 잘 사는 나라, 세상이 인정하는 잘 사는 나라 대한민국이 맞구나. 그래서 울었고 하나는 내 형제, 내 부모 두고 온 저 북한 땅이 지금도 세상이 다 인정하는 못 사는 코리아라는 게 너무도 가슴이 아파서 거기서 그 대사님을 붙들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통일준비 명강사 두 번째 이야기 많은 시청 바랍니다.